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품사, 그 중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해 있는 체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래를 들어보고요. 품사 분류 기준을 기억해 볼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여기가 어디쯤일까? 앞이 보이질 않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네, 바로 요술당나귀가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른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이라는 노래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를 토대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 우선 단어를 찾아볼 텐데요. 여기가 어디쯤일까? 라는 문장에는요. 여기가 어디쯤일까? 라는 단어가 있고요. 앞이 보이질 않네에는 앞이 보이지를 않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서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단어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어들을 품사로 분류해 볼 때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품사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구품사다 라고 하면서 의미 중심의 분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9가지의 품사 중에서 오늘은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우선 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의 명은 뜻이 이름이에요. 따라서 명사의 정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들었던 노래에서 앞, 마스크, 얼굴, 채, 사람들 같은 것이 있었어요. 다른 예를 더 들어보면 한강, 젊음, 하늘 같은 것들이 다 명사였습니다. 이런 명사의 성격은요. 우선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조사가 붙어서 격 표시를 하고요. 관형어의 수식도 받습니다. 복수형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명사의 갈래는 우선 쓰임에 따라 나눠보면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립성 유무에 따라 나누면 자립할 수 있는 명사는 자립 명사, 그러지 못하는 명사는 의존 명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명사의 모습은요,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인 대상이냐, 현상이냐, 추상적 대상이냐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감정과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 감정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적명사, 그렇지 않거나 그러기 어려운 것은 무적명사라고 분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사의 갈래 중에서 우리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의존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나눴었던 단어들이 있는데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중에서 명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마스크, 얼굴, 채가 명사일 텐데요. 이 중에서 마스크는 자립 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스크처럼 얼굴 역시 자립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채는 반드시 그 앞에 꾸며지는 말이 있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꾸며주는 말이란 채 앞에 가린 채처럼 뒤에 있는 채를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 같은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관형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장 성분 공부를 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명사의 대는 바로 대신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를 따지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것을 직접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래 중에서 여기, 어디쯤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대명사의 다른 예로는 나, 너, 그때, 우리, 거기, 여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명사의 성격을 좀 더 알아보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조사가 붙어서 격표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형어의 수식은 받지 못합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은 받을 수 있고요.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대명사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명사를 나누어 보면은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지시 대명사란 사물이나 처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고요. 이때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혹은 미지칭, 부정칭, 재규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사물을 가리키는 사물 대명사와 공간 등을 가리키는 처소 대명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의 수자는 세다라는 뜻인데요. 정의를 알아보면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들은 노랫말 중에는 수사가 없었지만 하나, 둘째 같은 것들이 수사였습니다. 수사의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선 수사는 명사, 대명사와 동일하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조사가 붙어서 격표시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관형어 혹은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복수형을 취할 수 없다는 것도 수사의 특성이고요. 수사의 갈래를 알아볼까요? 우선 양수사와 서수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수사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고유어계로는 하나, 둘, 셋, 99가지 있고요. 한둘, 서너, 네다섯 같은 것도 있어요. 한자어계로는 1, 2, 3 따위가 있습니다.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서 고유어계로는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것이 있고요. 한자어계로는 제1, 제2, 제3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오늘 우리가 들었던 노랫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사를 찾아볼 텐데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 마스크, 얼굴, 체, 사람들 따위가 명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 같은 것들이 대명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 있는 가사에서는 수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면 수사는 하나, 둘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모두 체언에 속합니다. 이때 체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체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체언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체언의 특성을 추론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체언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번 특성을 추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선택 과제인데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튜브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